소뚜껑의 인기 행진에 40년 전통의 주물 공장에서도 소뚜껑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죠. 투박하고 못생긴 소뚜껑이 아닌 다양한 디자인으로 변신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뜨거운 센 물이 불면은 여기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이 바다가 차가우면. 그래서 데펴주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하루 300개의 소뚜껑이 만들어지고 있다는데요. 벌써부터 열기가 후끈후끈합니다. 먼저 쇳물이 틀에 달라붙지 않도록 흑연을 발라 코팅막을 만들어주는데요. 구석구석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까만 연필, 우리 예전에 연필 있잖아요. 연필심.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라앉아 있죠. 이렇게 덩어리. 이걸 물에 희석해서 흑연 분말이 물에 희석하면 이렇게 풀립니다. 소뚜껑을 손상 없이 매끈하게 분리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게 쇠물이 열도가 세잖아요. 이게 대용제를 안 발라놓으면은 여기가 위로 붙는다고. 소뚜껑 틀은 상부와 하부로 나뉜 조형 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쇳물을 부었을 때 틀이 폭발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켜줍니다. 기계로는 게 아니고 손으로 다 수작업이잖아요. 100% 다 수작업이에요. 본격적인 작업은 용광로에서 이루어집니다. 용광로는 오늘 2톤의 쇠를 녹여줄 겁니다. 소뚜껑 붉은 원 재료요. 주철이요, 세요. 소뚜껑은 주철과 선철을 이용해 만드는데요. 주물의 종류에 따라 재료의 배합 비율이 다르다고 합니다. (1400대) (1500대) (500대) (1400대) 용광로의 온도는 1500도. 숨막히는 뜨거운 열기를 온몸으로 견뎌내며 이 상태에서 약 1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새빨간 쇳물이 완성되는데요. 플라스라고 불순물 제거제요. 약품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 저거 뭐가 베개가지고 물건이 근증 생기니까. 쇳물에 섞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응집제도 넣어주고 쇠막대기로 뭉쳐진 쇳물 찌꺼기를 건져냅니다. 소뚜껑 제작을 위해선 깨끗한 순철이 필요하다는군요. 다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아파하면 이제 제품 불량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온도도 잘 맞춰야 되고. 지금부터는 제일 위험한 작업입니다. 쇳물이 차가운 표면에 닿으면 사방팔방으로 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 시간만큼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답니다. 센 물이다 보니까요. 이게 잘못하면 이제 펑 튀어가지고 눈에나 몸에 맞을 수 있거든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소뚜껑의 모양을 잡아줄 틀에 쇳물을 부어주면 되는데요. 쇳물을 붓는 일정한 속도가 중요. 그래야 평평하고 고른 소뚜껑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틀의 입구가 작아 조절이 쉽지가 않은데요. 그러면 이제 물을 너무 천천히 부으면은 제품에 구멍이 생겨서 못 쓰고 또 너무 많이 부으면은 이게 넘쳐가지고 다칠 위험도 있고 그걸 잘 조절해야 돼요. 저 안에 있는 물은 거의 1600도, 1700도 된다고. 근데 이거 금방 이렇게 오는 것이 좀 식어가지고 1200, 1300 그래요. 저 통에 있을 때는 진짜 한 1500, 1600 나온다고. 쇳물의 열기에 눈을 뜨기조차 어렵습니다. 게다가 쇳물을 들어 올리는 무게만 무려 40kg. 펄펄 끓는 쇳물의 뜨거움까지 더해져 더 무겁답니다. 들고 나르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샘물은 시도 때도 없이 튀어올라 작업자들의 온몸을 위협하는데요. 스치기만 해도 3도 화상은 기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작업자들의 호흡이 중요합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도 다른 데로 들어가야 되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도 다치고 그래요. 많이들 뛰어요. 뜨거운 샘물에 데이고 다치는 일은 부지기수. 언제든 폭발하기 쉬운 샘물과 함께하는 일은 매 순간 긴장의 연속입니다. 어느 하나 위험하지 않은 과정이 없죠. 작업자들은 오늘도 묵묵히 샘물을 녹입니다. 아니, 샘물이 들어가면은 바로 응고가 돼요. 금방 굳으니까 저 적정 시간에 맞춰서 바로 까야지. 안 그러면 이 틀이 오래 놔두면 많이 상해요.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려 800도까지 식혀 꺼내면 완성. 인위적으로 식히면 균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서서히 식혀야 한답니다. 틀을 열어 소뚜껑의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잘 나올 줄은 진짜 드물어요. 이제는 스피드가 생명이죠. 고온에 틀이 망가지지 않도록 빠르고 신속하게 분리합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틀이 눌러붙어 버린다는군요. 요즘에 야외에서 독이들 많이 구워 잡숫고 그래서 그런가 이게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쓰임새에 따라 소뚜껑의 종류도 모양도 가지각색. 기름 바지가 있어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소뚜껑 불판도 인기라는데요. 그거는 이거를 깨끗하게 다듬어서 저희가 길들이게 합니다. 열로 달궈서 기름칠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까매집니다. 이어서 소뚜껑에 숨은 물기를 제거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길들이기 작업을 진행합니다. 무쇠는 쉽게 녹이 슬기 때문에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꼭 발라줘야 한다는데요. 이거 기름 먹어서 그렇게 했으니까 코팅 똑같아요. 이게 기름으로 코팅해요. 200도가 넘어서야지 기름이 까매진다고. 이건 반복적으로 한 5-6번 해야지 기름이 나는 거예요. 충분한 열을 가열해 여러 번 반복해서 길들이면 반짝반짝 이온이나 사용하기 좋은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쇠가 조직이 일자가 다 있는 거예요. 계속 발라줘야지 속에까지 기름이 먹어가지고 이게 잘 안 벗겨진다고. 무쇠 속에까지 기름이 먹어 들어가야 돼. 소뚜껑의 환골 탈태. 어때요? 색이 살아있죠? 정말 반짝반짝 길이 잘 들었습니다. 닭볶음탕도 해드시고요. 전도 부쳐 드시고 고기 굽고 밥 볶아 먹고, 그리고 무쇠가 워낙 강한 쇠이기 때문에 센 불에서 막 조리하셔서 닭볶음탕 뭐 이런 거 해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온종일 뜨거운 열기와 씨름하며 만들어낸 땀과 열정의 결정체. 만드는 요리에 따라 소뚜껑의 모양은 달라지지만 그 맛은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